1992년에 있었던 대선 직전에 터졌던 초원 복국집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게 당시 이른바 관건 선거란 얘기 나왔었고, 어쨌든 이 상황 자체를 도청을 해서 이걸 터뜨린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거 관련해서 당시 이걸 도청한 주최 측, 그 정당 쪽 관계자들이 여러 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었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 그런데 이게 최근에 뒤집혔다 판례가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구자령 변호사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최근에 3월 24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죄 선고된 사건이 하나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5년 전에 초원복국집 사건이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게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굉장히 논의가 많았던 사건이 법조계에서도 25년간 이 판례 법리를 지배해온 사건이거든요. 사반세기를 지배해온.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인데 사실 그 법리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주거 침입이라는 거는 굉장히 또 피부에 와닿는 범죄이기 때문에 또 최근에 논의가 뜨거운 분야라 가지고 한번 또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그 사건부터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이번에 문제됐던 사건은 뭐냐면은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왕겨 펠릿이라고 바이오 연료를 이제 펠릿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왕겨, 그러니까 벽껍질로 만든 바이오 연료에 대한 건데 이게 압류가 돼가지고 어디 이제 시설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관이 제대로 안 되고 부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먼지가 날리고, 그러니까 부실 관리, 주변 오염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인터넷 언론사에서 그걸 보도를 하니까 그거를 관리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추가 취재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이제 괴롭다. 이거를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운영진이 그 기자한테 만나자. 그래가지고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4번 정도를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향응을 제공하는 장면을 찍어야겠다. 녹음도 하고. 자기들이 향응을 제공하면서 그걸 찍어야겠다. 그걸 찍거나 녹음하는 거.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걸 찍기 위해서 그 식당에 이제 설치하려고 들어가고 또 이제 다시 또 회수하려고 나오고 한 4번 정도를 이렇게 출입을 했더라. 라는 것 때문에 이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가 됐는데. 여기서 쟁점은 그 녹음 녹화한 게 불법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가지고 식당에 출입했던 게 불법인가, 두 가지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초원복국집 사건이랑 구조가 똑같아가지고 왜 그러냐? 이게 지금 첫 번째 쟁점, 몰래 녹음 녹화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요건 이제 통신비밀보호법, 이건 거의 이제 상식으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거라서 다 잘 아실 텐데, 대화를 나누는 대화자 사이에서는 몰래 녹음 녹화를 했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있었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의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했을 때 그때만 위법이고, 대화 나눈 사람끼리는 상대방한테 알려주지 않았더라도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녹음 녹화 행위는 불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벌이 안 되는데 그 처벌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적절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출입을 한 게 주거 침입에 해당을 할까? 요게 이제 이 사건의 쟁점이었고, 근데 통신비밀보호법과 주거침입이 연결된 사건을 따져보면 초원복국집 사건이 25년간 이 법리를 리딩 케이스였는데 왜 구조가 똑같냐면, 이거는 그 초원복국집 사건은 불법 도청은 맞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끼리 관건 선거를 하려고 하는 기관장 모임에 몰래 이제 녹음을 해서 불법 도청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당사자끼리 어떤 상황을 녹음하라 한 게 아니고 제3자들이 그 모임하는 그 상황 자체를 녹음했던 거죠. 녹음했다. 그런데 그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없었습니다. 그 법 자체가 없었다.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법이 없으면 처벌을 못 하잖아요. 뭘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청을 처벌할 수 없으니까 그것도 이제 처벌 대상이 불법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부적절한 행동을 위해서 그 식당에 들어갔던 구조가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침입했으니까. 그렇죠. 주거 침입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주거 침입으로 유죄로 인정할지 말지 이게 논의가 됐던 거고, 당시 초원복국집 사건은 그게 주거 침입이 된다라고 해서 유죄로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사건도 그거대로 가는 거냐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논의가 뜨거웠는데 심근마다 결론이 달랐습니다. 아, 그래요? 1심에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됐어요. 왜냐하면 초원복국집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판례를 그대로 따와가지고
녹음은 불법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적절한 행동을 위해 가지고 식당에 들어오는 걸 식당 주인이 알았더라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가정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허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건 침입에 해당한다. 1심은 초원복국지 사건이랑 판례 법률을 똑같이 해가지고 유죄를 봤어요.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뭐 법치주의자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상식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처벌을 하더라도 불합리하지 않다 이랬던 건데 2심에서는 판단이 달랐습니다. 또 왜냐하면 녹음 녹화가 몰래 했더라도 이게 지금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므로 불법을 하려고 한 건 아니다. 부적절하다는 것만 가지고서 그 주거 이제 그 관리자의 의사를 추단해 가지고서 이거를 주거침입 유죄로 보는 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판례 변경이 여기서 이제 지금 싹이 텄죠. 근데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니까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심각하게 논의해야 된다. 그래서 전원합의체 해부를 했어요. 그래서 다수 의견, 소수 의견 이렇게 되게 감론을박이 있다가 이번에 판례 변경을 하겠다라면서 초원복국지 사건을 폐기하고 무죄로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식당 주인이 몰래 녹음하는 것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그 의도를 이제 알았으면은 뭐 했을지 몰라도 그거는 그냥 지나친 가정인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벌 범위가 굉장히 불분명해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해서 형벌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는 이제 과하고 범죄도 아니고 이거는 범죄가 아닌데 부적절하다는 것만 가지고 가정적 의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주거 침입이 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과하니까 아예 이거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초원복국지 사건이 25년 만에 폐기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폐기가 됐네. 25년 만에. 주거 침입죄 가지고는 그러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자, 이왕 얘기 나왔으니 우리가 지금 주거 침입자로 했는데 주거라는 게 보통 우리가 정말 그 숙식을 해결하는 숙식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식당도 주거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오해가 있으신데 주거 등 침입을 처벌하는 거고 주거 등 그렇죠. 거기 안에는 그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그리고 점유하는 방실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점유하는 방실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회장실, 부장실 이렇게 다 구획된 방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 주인이 있으면 거기 맘대로 들어가도 안 돼요. 심지어는 그 공중 화장실에 용변 칸 있죠. 그렇죠. 제가 거기 들어가 있으면 일단 제가 거기 점유하고 있다. 거기 밀고 들어가가지고 유죄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주거 공간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거라기보단 이제 하여튼 그 주거 등 그렇죠. 주거 등 점유 공간. 그래서 건조물 같은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식당 여기도 다 이제 주거 등 침입.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라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거를 딱 얘기해서 그렇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그걸 좀 법률 용어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주거 침입 이렇게 안 하고 사실 주거 등 이렇게 이제 법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언론이나 이렇게 이제 쓰다 보니까 대표적인 걸 따서 쓰지 법률 용어는 주거 침입 딱 이렇게 명확히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포함이 돼 있어야 다 이렇게. 너무 길어서 언론에서 그걸 짧게 써버리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초원복국집 일단 그 판례 자체 이게 워낙 이게 뭐 유명한 사건인데 이거 좀 한번 되짚어 보죠. 이 사건은 그때 14대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터져가지고 굉장히 그 대선의 뇌관이다라고 평가받았던 사건인데 그때 선거 상황을 보면은 그 YS, DJ 그리고 이제 현대 정주영 회장이 또 정치인으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세 명이 삼자구도였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박빙이고 안개 속이었어요. 이게 가늠이 안 된다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때 직전에 그 여권에서 이거는 김영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모아야 된다라면서 그 복국집에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지역 감정 좀 불어주고 이래야 돼. 우리가 남이가라는 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굉장히 지역 감정에 대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딱 언급하는 걸로 유명한 말이 되어버렸는데 그거를 이제 그 정주영 후보 측 당에서 미리 이제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그래서 도청 장치 설치해가지고 녹음을 실제로 해와가지고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사실 이게 그러면은 여권에 굉장히 비판이 일고 이럴 줄 알았는데 사건은 또 되게 정반대로 흘러갔거든요. 오히려 그걸 도청해서 까발린 그 자체가 굉장히 문제된다라는 식으로 역풍이 불었죠. 그거 참 그래가지고 이게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렇죠. 가리킨 대상이 아니라 손가락이 그냥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돼버린 게 정치적으로는 프레임 전환 그리고 이제 그 약점이 오히려 지지세 결집으로 이어지는 효과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언론에서는 의제 설정 이론이라고
이게 지금 관건 선거나 지역 감정 조장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포인트가 이동해가지고 불법 도청이 잘못이다라고 두드려 맞는 그런 상황이 됐고 법적으로는 주거 침입죄에 대한 판례를 25년간 지배하는 법리가 형성돼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건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오히려 역풍을 받게 된 당시 통일국민당 그렇죠. 정주영 후보 소속됐던 네. 처벌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그때는 뭐 통비법이 없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논외였고 주거 침입죄로 다 유죄가 됐고 그리고 현대그룹 자체는 뭐 이 사건 때문이다라는 이제 호사가들의 평가가 있을 정도인데 굉장히 좀 정치보복 비슷하게 이제 뭐 여러 차례 검찰 수사도 있었고 세물조사도 있었고 그런 일이 이제 연결돼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그 주거 침입죄 관련해서 판례가 또 여러 나왔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주거 침입죄가 그래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왜냐하면은 과거 지배해온 그 한 20몇 년간의 그 판례들이 변경됐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 사건도 기억나실 거예요. 간통 목적으로 배우자 일방이 열어주니까 내연남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불륜이요? 그렇죠. 그 판례도 주거 침입죄가 된다 그러다가 이번에 안 되는 걸로 40년 만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거 침입죄 법리가 지금 최근에 거의 다 바뀌고 있는데 그 사건은 왜 그랬냐면은 공동 주거권자 부부가 있는데 한 명이 문을 열어주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범죄 목적 출입일 경우에는 그거를 유죄로 봤는데 간통이 이제 위헌이 되면서 범죄에서 빠져나갔잖아요. 그렇죠. 지금 범죄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문 열어주니까 들어갔는데 이걸 처벌할 수 있느냐. 그때는 그래서 사실 주거침입죄가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그 약간 처벌이 안 되는 거에 대한 그 괘씸한 부분을 주거침입죄로 우회해가지고 처벌하는 면이 좀 있긴 있었어요. 사실 보면은 경찰 수사도 그렇고요, 검찰도 그렇고 이렇게 구체적인 뭐 법률 위반 사항을 사실은 그걸로 하고 싶은데 안 되면 다른 걸 하는 경우가 그렇죠. 찾아내면 또 이게 엮이죠. 왜냐하면 주거침입죄가 다른 범죄하고 굉장히 그 긴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집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야지. 와 나는 목적 이렇으니까 그대로 나와야지.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다들 뭘 하고 싶어요. 거기 들어가는 분들은. 근데 범죄 목적이면 너무 명확한데 부적절한 행동일 경우에 애매하다 이거는. 차라리 뭘 이렇게 문을 부시고 들어갔으면 또 이제 그럼 의문이 없는데 그렇죠. 열려 있는 문으로 혹은 또 이제 그 주거권자 중에 한 명이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을 경우에 이거 애매하다. 이럴 때 사실 법은 괘씸하다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기준이 서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점이 모호할 때 명확성 원칙이 흔들려가지고 처벌 범위가 확 늘어나 버리면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범죄 목적 출입 그리고 그걸 넘어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기 위한 출입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지어줘야겠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판례가 계속 변경되고 오고 있고 초원 복국집 사건은 범죄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근데 여기까지 넓힐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크다. 왜냐하면 오늘 목이 많이 메이시네요. 법리가 이게 만약에 부적절한 것까지 하면은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부모가 아이한테 너 걔네들하고 놀지 마. 걔들 너무 좀 날라리고 안 된다. 그런데 부모가 어디 여행 갔을 때 들어왔어요. 집에. 몰래 들였어요. 그러면 공동주거권자 오히려 집주인인 부모의 의사하고 반하는데 그럼 이것도 처벌할 건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부적절해 보이더라도 이거는 일정 부분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연장선상이라서 간통죄 그 일방이 열어줬을 때 들어온 그때부터도 어느 정도 이제 예견되는 면이 있었거든요. 차츰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평화적인 방법으로 들어온 거 이런 건 다 빠져나갈 거고 아까 얘기한 거대로 가상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처벌하는 건 이제 너무 과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야 하는 그 객관적인 상태를 놓고서 평가하는 식으로 굉장히 범위가 좁아질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거의 사실 뭐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 그런 경우는 더 이제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옛날에는 상황이네요. 사실 좀 굉장히 넓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구자룡 변호사였습니다.